20대 중후반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영어가 더 편해지는 건 딱 1년이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잠꼬대마저도 영어가 나오고 북미에서 1년에 한화로 25억을 파는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계발 목표 중 하나로 외국어를 배워보겠다는 다짐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세계 공용어로 통하는 영어는 대부분 도전해보셨지만 어렵다고 생각했거나 포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제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영어를 유창하고 더 뛰어나게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영어를 정식으로 배운 경험은 정말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20대 중후반에 학원만 몇 개월 다니고 혼자서 공부한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북미에서 살면서 영어에 딱히 어려움 없이 살고 있고,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에서 하나로 연간 25억 정도를 판매하며 북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의 세일즈 목표량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서 영어를 자기계발 목표로 삼으신 분들께는 어떻게 하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제 생각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무 베이스도 없던 제가 북미에서 유학하는 학생분들과 워킹홀리데이를 왔다가 가신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 영어가 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영어를 학교에서 배운 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완벽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켜요. 물론 점수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 한 문장 또 한 단어에 집중을 해야겠죠. 하지만 실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벽이 아니라 일단 속도가 중요해요. 정확도가 아니라 의미만 전달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틀리기가 무서워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내가 말하려는 이 문법이 맞는 건가? 오원칙에서 간접 목적어가 먼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는 중에 말하던 사람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땐 어때요? 문법이나 단어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부담 하나 없이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심지어 문법이 틀려도 이해와 소통엔 문제가 없죠.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 분들도 자세히 들어보면 문법이나 문장 형태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면서 칭찬하고 역시나 완벽에 가까운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어를 틀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심지어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저희가 한국어로 말할 때 틀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영어에서 말할 때 쓰는 구어체의 문법은 글을 쓸 때 쓰는 문법과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한국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단 완벽을 내려놓고 뱉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저만의 연습법은 영상의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결이 약간 다릅니다. 바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어로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죠? 조금 쉽게 말해보자면 영어 자체를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이고 배워야 합니다. 동시 통역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아니 설령 그렇더라도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제가 배운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들은 걸 번역하고 또 한국어로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초반에 기본 단어 정도는 한국어로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초를 다졌다면 문법이나 문장을 영어로 배우는 게 낫습니다. 만약 한국어로 이미 배워버렸다면 영어 자체로 다시 배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특히나 시작점에서는 모든 문장을 읽고 듣기보다는 특정 단어로만 유추하는 게 가장 빠르죠. 저도 예전에 연상단어 암기법 이런 단어장으로 공부를 한 적도 있었는데, 시험을 앞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영어가 영어로 안 들리고 연상된 단어가 들리니까 자꾸 번역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하나? 이 부분을 제 방식대로 정리해보자면, 일단 영어가 4가지 순서의 반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 뭔지 모르고 일단 말하는 것. 혼잣말 혹은 누군가와 영어로 대화를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대화나 혼잣말을 반복하다 보면 뭔가 내가 뱉었던 말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서에선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문법이나 단어가 잘못된 건지는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부자연스러웠던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캐치하게 되죠. 아, 여기서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내가 틀렸다고 캐치한 부분을 올바르게 바꾸어 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순서가 반복되어야 해요. 한국어도 다를 게 없이 우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조카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사줬어? 이거 삼촌이. 물론 여기에서 이미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뭔가 문장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삼촌이 이거 사줬어. 이런 문장 형식이 더 자연스럽다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사실 많이 실수를 해보고 그 실수를 깨닫는 상황이 많이 와야 합니다. 만약 말을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다면 절대 늘 수가 없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언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기능이니까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뭐가 맞았는지 또는 틀렸는지 비교할 샘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영어는 점점 어려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었던 제가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효율적인 부분만 골랐으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분야로 시작하는 것. 사실 원어민들도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단어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나 관심이 있는 패션, 시계 이런 분야는 어려운 대화도 가능하지만 갑자기 천문학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면 아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저번에는 친구와 수능 영어 문제를 봤었는데 아직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보다 더 재밌고 또 진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스텝은 영어라는 데이터를 많이 쌓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도록 꾸준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 대해서 단어 공부와 컨텐츠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 같은 분야를 좋아하는 그런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됐을 때 관계를 이어가기도 더 쉬워질 겁니다. 이미 공통사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잣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한데 사실 외국인들과 대화할 방법이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혼잣말을 자꾸 해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 스토리에 대한 강연을 하는 그런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억양과 리듬이 먼저 익숙해져야 하니까 데이터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해봤습니다. 처음엔 배웠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봐도 되고 완벽하지 않은 날것의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나 미드의 한 에피소드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미드 프렌즈에서 좋아하는 에피소드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정말 매일 틀어놓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고 계속 같은 문장들에 저를 노출시킨 거죠. 처음에는 한글 자막으로 봤었지만 그 다음에는 영어 자막으로 보고 나중엔 영어 자막 없이 그냥 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웃을 때 이해하고 같이 웃는 스스로를 보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점점 영어가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어디서 제가 반복했던 문장이 나오거나 어느새 같은 형식의 문장을 말하는 저를 보면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잠꼬대도 영어로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영어로 소통을 하고 손님들에게 몇천, 몇억짜리 제품들을 팔다 보니 심리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영어로 설득하고 또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빠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영어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국어로 잘 설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영어는 영어가 되었고 한국어는 한국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공부법도 많습니다. 직접 해외에 나와서 생활한 부분과 매일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3명에게 말 걸기 그리고 한국인분들과 조금 거리를 뒀던 부분도 아마 제가 영어를 편하게 만드는 것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시도하긴 힘든 걸 알기에 가장 쉽고 또 좋은 결과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번 영상에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만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